자, 바다를 빼앗긴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요? 그러면 뭐 육로를 선택할 수 그렇죠. 없죠. 어. 맞습니다. 바닷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육로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물자를 조선에서 직접 조달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전라도입니다. 곡창지대. 이 전라도를 차지해야겠다. 자, 경상도는 차지했어요.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진주성이었어요. 어. 진주,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왜군은 진주를 차지하려고 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 사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. 전라도 침입을 위해서 진주성을 먼저 공격해라. 해서 1592년 10월 5일 날 진주성 앞으로 일본군들이 집결하고 10월 6일부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. 예. 네. 네, 적장 하세가와 나가오카 이 두 사람이 무려 3만 명을 이끌고 진주성을 공격하는데요. 그때 진주성에서는 군사가 3,8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진주성을 지휘하던 사람은 진주 목사 대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. 김시민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. 왜 대행이라고 하냐면 전쟁 전에 진주 목사 아래에 판관이었어요.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 진주 목사가 지금으로 치면 시장격인데요. 네. 도망을 쳤어요. 어머. 그래서 판관이었던 김시민이 갑자기 진주 목사의 역할을 어머. 하게 된 거고요. 네. 불과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진주성 싸움을 지휘하게 됐던 겁니다. 네. 아니, 근데 갑자기 맡게 된 자리잖아요. 네. 그게 준비를 했다 하셨는데 그게 됐을까요? 네,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. 정말 김시민 장군 준비성이 철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오.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대포, 화포, 그리고 화포에 쓸 화약 이런 것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일본군의 조총에 당했다고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조총은 우리가 밀렸지만 대포 기술 이거는 앞서 네. 있었거든요. 어. 그래서 조총 부대를 성에서 대포로 막으면 승산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자, 그래서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대비를 합니다. 10월 5일 날 성 앞에 집결했고 10월 6일부터 일본군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. 네. 뭐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벌였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. 거의 네.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무슨 좋은 계략이 필요했겠는데. 네, 군대 수를 보면 8대 1이에요. 이건 네.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작전을 세우죠. 자, 김시민 장군의 작전. 첫 번째,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전부 모아다가 남장을 내서 군인처럼 보이게 합니다. 아이도 좋다. 네, 우리 군인 많아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 성 바깥에서 도망 들어오는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얻어요. 요즘 말로 하면 첩보전이죠. 네네. 남녀노소를 군인으로 위장하는 걸로 좀 부족했어요.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기까지 합니다. 야. 우리 군대 많아 이렇게 네.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의 심리전이 있습니다. 네. 악공들을 시켜서 피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. 오. 일본군이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향수, 고향 생각이 들면서 이 기분이 다운되는 겁니다. 아.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조선군은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. 여기 우리 동네야.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심리전, 고도의 심리전까지. 네. 네. 이게 음악을 들으면은 괜히 사람이 또 센치해지고 내가 왜 싸워야 되지? 그러면서 막 괜히 고향의 엄마도 보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. 예. 네. 네.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오. 해요. 자, 그래서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제 성 안에서 온갖 방법으로 방어를 합니다. 활 쏘고 진철로에 폭탄 터뜨리고 돌 던지고 불에 달군 쇠붙이 던지고 자 일본군이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기어오르니까 거기에다가 끓는 물 붓고 돌 던지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.